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이춘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방송에 드렸던 대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윤해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심층적인 분석 2탄 기사를 방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28년이죠. 2028년도 대입에 있어서의 고교학점제와 수업 방식이 반영이 되어서 뭔가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이 청취자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지, 뭘 바꾸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이러는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 내용은 요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한번 이해를 좀 돕는 그런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기자님, 저기 고교 학점제는 이미 2025년이죠? 예,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 전면 시행하고 현재는 이제 100여 개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늘어나고. 네, 올해 늘어났던 계속 학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서 네. 2025학년에는 다 싹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전부 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을 한 아이들이 3년 후에 입시를 치르는 게 이제 2028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5학년도에 전면적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학년, 지금 거의 초6이죠? 네, 초6. 그 학년 애들서부터는 입시가 바뀌는 거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교 교육과정처럼 바뀌는 거고, 고교학점제는 그러니까 그냥 그 원론대로라면 조기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학점을 이제 조건을 맞추면 졸업이 되는 거니까. 학년도 없는 거니까.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이제 이런 풍경도 벌어질 거예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한 과목을 한 교실에서 같이. 그렇죠. 대학하고 똑같잖아요. 무학년제.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학교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상황도 생기고 온라인으로 뭐 K무크 같은 거죠. 온라인 강좌로 뭐 이수 해서 이걸 학생부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로드맵적으로.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이것이 전면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2023년 정도?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서부터는 고교학점제 가시권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입시 제도에 대한 준비를 당해년도에 할 수는 없거든요. 당해년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2022학년도 정도에는 평가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일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혁신 교육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도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스터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거점 학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잘 돼 있어요. 3개, 4개 학교가 분당 지역만 하더라도 3개, 4개 고등학교가 한 과목을 개설을 해서 그 과목을 같이 들어요. 학생들하고. 근데 이제 패스 앤 페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나 필요한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을 때 이웃 학교에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기도가 사실상 고교학점제 유형을 먼저 시작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경기 꿈의 대학 익숙하죠. 또 상당히 잘했어요. 꿈의 대학도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좀 돕자면 고교 학점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문이과 통합의 정신을 최대한 개선 발전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그러니까 해당 학교를 12월 달이나 2월 달에 최종 배정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1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되면 2월 달에 예비 소집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학교 3학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을 이제 졸업식을 끝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 1일 날 우리가 입학을 하는데 3월 3일 날 입학식을 할 때 입학식 하기 전에 이 학생들은 2월 달에 한 달 동안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1학년서부터 수강 신청을 쭉 해서 뭐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제 이런 것들을 그게 이 고교 학점제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교 학점제가 그 기반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1학년은 공통 과목이에요. 네, 대부분 공통 과목이 많다니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은 뭐 선택 없이 그냥 들을 거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의 이제 선택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뭐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목 선택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한다는 거고 또 교내에서 한정돼 있던 것을 학교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오프라인에 한정돼 있던 것을 온라인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방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정 교육과정을 또 개편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거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과목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어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원칙은 고교학점제는 1학년서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1학년 입학 전에 내가 3학년 과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걸 막을 명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3이 저 물리투 할래요. 이러면은 그걸 일단 막지는 못한다는 게 고교학점제의 기본 원칙이니까. 그렇죠. 여기 없으면 딴 데 가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가는 이런 것이 이제 최종 확정이 2025학년도서부터는 법적으로 거의 이제 제도와 정책적으로 이미 충분히 예고가 된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서부터 계속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가시권이 아마 현 중1 정도서부터는 여기에 가깝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가까운 형태의 교육제도 속에 우리 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영향력 범위 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 중학교 1학년서부터는 웬만하면 선택을 막지 않을 것이다. 학교가 못 막는다. 이게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3년 후, 4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우리 아이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을 두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자, 이런 어떠한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의 변화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될 때 청취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수업 방식이 반영이 됐는데 수업 방식이나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과정들이 좀 달라지는데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평가일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는 과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고교학점제하고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성취평가제 시행하고는 짝꿍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렇게 과목을 여러 개로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하고 이제 쪼개놨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듣고 와.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상대평가로 하기가 너무 곤란한 게 과목이 쪼개지면서 아이들도 인원도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또 과목이 이제 뭐 100명 이상 듣는 과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 과목이 이제 소인수 과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20명 하고. 20명 미만의 과목, 10명에서 20명 미만의 과목이 일반화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그 상대평가로 4%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내신이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다. 이렇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상대평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 그 미적을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상대평가로 해서 4등급, 5등급 나오고 미적을 피하고 실용수학하는 애들은 1등급이 나오면 도대체 누가 실용수학을 하지 미적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청취자분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고교 학점제 하에서 절대평가가 확정이 된다면 자, 그러면 수 기자님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되죠? 학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수시 전형에서
그래도 일부 남아 있어요. 내신 성적 아주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교과 전형인데. 수 기자님도 그렇고 이 기자님도 이거 교과 전형 유지는 좀 쉽지가 무력화되지 않을까. 지방에 학생을 뽑는 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대학 자체에서 뭐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아마 그 교과 전형을 살리긴 하겠죠. 어쨌든 5A. 우리는 5A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등급이 있는 거지만 이 시기가 되면은 A 등급이 5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학교별 점수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학교는 다 A를 주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 애가 너무 불이익을 불거듯이 받으면 안 뻔한 되니까.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이 아주 그 교과 전형이.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장치인데요. 그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도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33% 정도가 이제 ABC 3단계 성적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목들이 물리2, 뭐 생명2, 심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절대평가로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목을 보통 3단계 평가니까 33% 이렇게 하겠지만 몇 프로가 우리 학교는 A등급을 준다라는 거를 그 대학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아까 이제 그 성적 인플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는 이제 몇 프로가 이 학생이 A등급을 받았는데 이 학교의 몇 프로가 A등급이다 이 과목에 이런 거를 명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분위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그러면 조금 완화된 형태의 상대평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50명을 A 주고 이럴 순 없죠.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라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논쟁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한 20%? 24% 정도를 학교 측에서도 무난하게 A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5단계 평가가 있고 3단계 평가가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3단계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다 웬만하면 5단계 평가인가요? 5단계 많이 하니까 5단계 하겠죠. 7로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방안이 절대평가 방안이 그게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학종 같은 경우에 보면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2등급 중반 넘어가면 인서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2등급이면은 몇 %예요? 한 20%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 내가 20등 안에 들었는데 나는 대학을 못 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80% 아이들은 내신을 받다가 보니까 정말 그 학종의 취지인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애들이 다 내가 이게 열패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현재가 그래요. 근데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A를 그 많은 이제 언론들이 이거를 A, B, C, D, E로 하게 되면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중등 특목고 외고가 전부 다 A, B, C, D로 바뀌었거든요. A가 그렇게까지 물론 90점이긴 하지만 A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A 받는 올해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 과목을 그것도 올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적 성실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절대평가를 했을 때 교육부가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게 과정 중심 평가를 일단 들고 나왔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 평가를 강화해서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계속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고교 학점제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해서 학생에게 무한 선택권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절대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상시적인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실성과 능력들을 갖다가 항상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거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냥 하나로 이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고 같은 거죠. 네, 절대평가는 상시평가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강화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거다. 대신 평가는 이렇게 되지만 내 애가 선택권을 갖는다. 자유로운 형태의 선택권을 갖고 내가 내 학생,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목 위주로 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뭘 하고 싶지라는 진로를 빨리 찾는 거. 그렇죠? 그 기반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기반으로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이 좀 축소가 되어지고 결국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학종으로 갈 것 같아요. 수렴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일부 어쨌든 교육부가 정시 인원 30%는 이제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능 정시 30%로 거의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비교과를 없애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던 얘기하고는 너무 상반되는 얘기여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뭐 그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또 막 딱 뒤집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들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우리 이게 이제 좀 들은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 얘기가 사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모 고등학교 입시에 정말 조예가 깊으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여쭤봤어요. 이게 가능한지. 비교과를 없애는 게 가능한지.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사실은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을 때요.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잖아요. 그때 장기적으로 서울대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당시 입학사정관 제도인데 수시로 뽑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입시 간소화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 돌아오면서 다시 정시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30%를 맞춰라 하니까 80% 정도에서 다시 10%를 늘리겠다고 이제 서울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대 입시는 되게 상징적인 우리 그 입시의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은 절대평가가 가야 되고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동안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냐면 애들은 국영수 사과 이렇게 이 과목을 듣고 너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를 뽑아줄게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교과의 어떤 선택권이 그때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교과가 커진 거죠. 비교과가 커지는 거는 애들이 논문도 엄청 많이 쓰고 뭐 봉사활동 제가 진짜 공신들 많이 취재했는데 그 당시에 애들이 정말 그 포트폴리오로 서울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게 정말 라면 박스로 들어간 친구도 봤을 만큼 정말 많은 비교과 활동을 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이제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 애들한테는 유리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줄인 거예요. 학교 안으로 이걸 다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던 장치가 이제 학종이라는 걸로 만들어진 건데 학생부의 그렇죠. 어떤 그러면은 가치였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라는 취지와 그 다음에 그 취지에 맞춰서 개정교육과정을 바꾼 거예요. 그 전에 교육과정에는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고 해놓고 왜 애들의 선택권은 없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고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는 교과에서 학교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에 2025년부터는 교육과정도 다 선택하고 쪼개놨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비교과를 배제하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얘기들을 다 무로 돌리는 것 같은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 얘기예요. 저하고 나눴던 교장 선생님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공청회 과정까지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교과가 이제 뭐 이렇게 언론이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비교과를 폐지. 그럼 교과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상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그 교육지 대계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실제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비교과가 진짜 폐지되는 거는. 예. 교육 분야에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적 수사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실제 교육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자분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그쵸.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교과 부분이 있고 비교과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2022년 그 학생부 개선 사항을 보면 그 비교과는 글자 수를 반 정도로 줄였어요.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에다가 이것저것을 많이 넣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넣지 않겠다. 비교과 글자 수를 줄인다는 거는 비교과 활동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를 줄여놨대요, 그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2022년 학생부 개선 사항을 보면은 안 건든 게 뭐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은 안 건드렸어요. 교과 세특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업에 충실하라. 네 과목, 너가 필요한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네가 필요한 과목을 필요하면 심화 공부도 하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방과 후에 적히지 말고 동아리에 적히는 것보다 세특에 적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수업에 충실한 이게 학종의 본령이다라는 거여서 비교과를 줄인다는 거는 곧 교과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교과의 성취도 플러스 그 세특에 적힌 학생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게 가장 평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힘들어하실 테니까 교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취자분들은 A, B, C, D, E라는 성적만 그 교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그렇죠. 되고 해당 과목 밑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일단 요 세 특이 지금도 사실은 학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본인들은 이 부분을 한 60% 이상 봅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 주제고요. 우리가 흔히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이 중에서 봉사활동은 기록이 되는 게 없고요. 글로 기록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얘가 몇 시간 어디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어떤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라는 항목이 이제 또 별도로 아예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교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지금 학종에서도 마치 비교과가 중요하고 교과는 안 중요한 것처럼 인식을 하시면은 일단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정치자분들 지금 학종도 교과 중심의 세특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를 보완하고 거두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에 대한 영역인데 교육부가 이 두 개의 항목을 정리하겠다는 거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항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애가 동아리 활동 안 할 것도 아니고 애가 진로 활동 안 할 것도 아니고 애가 봉사 활동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만약에 교육부가 이걸 정리한다면 이거를 세특 안에 집어넣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달라지는 게 없다. 달라지는 게 없는 내용인데. 거다. 똑같은 거다. 이걸 여기다 쓰느냐 저기다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의미 있게 어떠한 다가가는 구조 자체를 뺄 수는 없다. 아마 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아니 애 동아리 활동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아리를 시켰으면 동아리 어딘가 기록을 할 거 아니야. 그거를 비교과 항목에 기록을 하든 세특 항목에 관련된 영역으로 기록을 하든 어쨌든 그 학생이 살아온 인생을 기록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가 그런 맥락 속에서 어디서 기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의 내용이다. 그쵸. 이렇게 좀 이해를 청취자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세특을 일단은 가장 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쭉 다뤄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이,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왜 다뤘는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행간의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입시의 시계는 제깍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초등으로 한정 짓지 말고 2025년까지 보지 말고 2023 3학년도 2022학년도서부터는 이 영향력 하에 어떠한 우리가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꼭 그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기가 있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학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여기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여기에 맞춰진 형태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어떤 국정감사가 또 우리에겐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두 분 기자님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가져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늘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나날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